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은요, 도시전설이나 괴담을 알려드릴 게 아니고, 제 본업 모먼트죠. 예. 제가 이제 10년차 성우지망생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하지만, 원래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성우지망생 컨텐츠를 했던 만큼, 성우 공채 소식이 돌아오면 항상 가장 먼저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오래간만에 성우 공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대본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성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재미삼아서 들을 만한 이야기일 거라 생각하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구나 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혹시 성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들으신다면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태도로 안내해드리는 게 아니고 성우학원을 안 다니시는 분들이라든지 성우학원을 다니신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10년 동안 준비한 사람으로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너무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냥 지망생 중에 한 명이니까. 어쨌든 대교 어린이 TV 12기 전속 성우 공채가 떴습니다. 오늘 3시경에 떴는데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3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 대교 어린이 TV의 새로운 목소리 주인공을 찾습니다. 목소리 연기부터 프로그램 참여까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갈 12기 전속 성우를 선발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6년 2월 12일 목요일 5시까지 마감이네요. 12시까지가 아니고 5시까지니까 시간이랑 날짜 착각은 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이 1월 30일인데요. 12일이니까 거의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는 거네요. 그죠?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방송국들에서 되게 짧은 시간을 딱 주고 빨리 제출하게끔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준비할 때만 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점점 줄더니 한 3주 이러더니 이제는 2주 정도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납득과 공감이 되는 게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선생님들의 그 뭐랄까 교수법 같은 게 녹음 파일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본 실력이 궁금해서 그렇게 짧게 두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의 터치라기보다는 평상시의 실력이 궁금하니까 당연한 그런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요. 전속 성우는 0명을 모집한다 써있는데 0명은 이제 필요하다면 필요한 인원만큼 뽑겠다, 이런 의미겠지요. 다만 여태까지 대교 어린이 TV에서 뽑혔던 분들을 좀 생각해보면은 남자 1명, 여자 1명이 될 확률이 아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경쟁률이 이제 1700대 1, 2000대 1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녀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4월 1일부터 입사 가능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글쎄요, 성우 공채 합격했는데 4월 1일부터 입사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때려쳐야죠. 회사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가야죠. 에이, 참 이건 참 신기한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이 가끔 있겠지. 군대라든지 이런 게 겹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근무 지역은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파주시는 이제 경기 북부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북한과 꽤나 가까워서 서울이랑 파주랑
평양이랑 파주랑 거리가 비슷할 수도 있어.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출판 도시에 있는 방송국이다 보니까요. 네. 어쨌든 다른 방송국들과 유일하게 차별점이라는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위치가 서울이 아니라 파주라는 거요. 파주를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가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정적이고 저같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파주 같은 곳들이 되게 좋아요. 네, 서울 분들은 답답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고요. 절차도 있네요. 서류 접수 기간이 2월 12일 목요일 5시까지고요. 이때까지 이제 아마 대본이 밑에 있을 텐데 대본 파일을 보고 녹음을 한 다음에 이제 보내는 겁니다. 메일이든지 홈페이지든지 간에 그렇게 보내면은 약 한 3, 4주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치셔서 이제 1차 합격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1차 합격자들을 모아서 방송국에서 카메라 테스트 그리고 음성 연기 테스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월 중에 성우가 또 등장하게 되는 거네요. 제출은 여기 써 있네요. 예. 남성 지원자는 대교 퀴즈 TV M, 여성 지원자는 대교 퀴즈 TV W. MW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구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라든지 파일명 이런 것들도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 보내세요. 나중에 난처해지는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따로 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그냥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이메일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제 질문이 있네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생기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모르긴 몰라도 메일 중에서 그 읽었음, 읽지 않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메일들이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런가? 그럴 텐데 이것 때문에 항상 성우지망생분들은 나 분명 파일 보냈는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매년 시험마다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메일 주소 잘 확인했으면 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의구심을 품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여튼간에 잘 적었다면 잘 갔을 것이고 잘 확인하고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다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사진의 분량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혀 있는데 한 장 분량의 한도 내에서 세부 항목 분량 추가는 가능하지만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분량을 초과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네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그 정해진 가이드라인보다 더 많은 걸 쓰고 싶은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굳이 이 정해진 폼이 있는데 이걸 초과해서 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나는 한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은 수천 명 걸 확인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파일이 동봉되어 있는 게 모르겠어.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웬만하면은 그냥 정해져 있는 폼까지만 적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다음 마감 시간을 지나서 보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써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모집 공고에 안내된 마감 시간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라고 써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항상 그 당일날에 주소가 너무 많은 데이터가 모이면서 메일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정말 못해도 전날까지는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매년 시험마다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을 텐데 꼭 그 제 시간대 딱 내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 좀 궁금합니다. 좀 신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게 바쁘고 학원에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지만 매년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못 내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한 10년 동안 지켜봐 왔지만 매년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은 하루 전에는 내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접수 마감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인가요? 했는데 이제 금요일 오후 5시 17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것을 녹음하면 되나요? 써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인사말을 포함해서 주어진 4개의 지문을 녹음하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적인 다른 걸 녹음한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녹음본에다가 뭔가 더 의지를 넣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프로필 사진이어야 하나요?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증명사진과는 다른 형태로 최대한 얼굴이 잘 나온 사진을 넣으시면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력서에 그 자신의 사진을 첨부해달라 뭐 이런 칸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예, 그게 이제 다른 성우 방송국들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가 처음에 성우를 준비할 때만 해도 그 프로필 사진을 찍었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전신이 거의 다 나온 자기만의 개성이라든지 정장을 입은 이런 거를 항상 이제 첨부했어야 되는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로 바뀌면서 그런 걸 점점 요구하는 방송국들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대교 어린이 TV만큼은 아직까지도 이런 사진들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 방송국들과는 다르게 대교 어린이 TV는 실제로 유튜브에 출연한다든지 혹은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MC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대외 행사들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생김새를 갖고 있는가도 중요하게 보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진을 찍되 스튜디오 같은 다 갖춰진 데서 찍지 말고 웬만하면 최대한 자연스러운 데서 찍은 사진을 첨부해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뭐가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자연스러운 평소의 나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좀 첨부해달라 이러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잘 찍히는 게 중요할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면은 이거에 힘을 엄청 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좋고 잘생기고 예쁘게 나오는 사진도 좋지만 그냥 이 사람이 어떤 무드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딜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 간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을 준다고 해도 그냥 카페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여튼간에 자연스럽게 잘 나온 사진이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또 써주셨네요. 다음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시점에 제한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1년 이내에 찍은 사진으로 현재 모습과 가장 가까운 사진을 넣어주시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진으로 웬만하면은 그 평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최근 것일수록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성우에게 카메라 테스트가 왜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전속 성우는 녹음 활동 외에도 방송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서 카메라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저도 이제 그 시험을 보러 한 두 번 정도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2차 시험을 보러 가면은 시험을 2번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녹음 부스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뭐 광고 스팟, 나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성우적인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녹음 시험이 한 번 준비돼 있고 그걸 끝난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PD님들도 앞에 이제 모셔놓고 연기를 하거나 혹은 뭐 면접 같은 것도 같이 보는 그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우를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왜 카메라 테스트를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대외적인 활동들도 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는 단순히 성우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이런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또 항상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연극 활동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든 사람은 아닌데 성우만 준비하신 분들한테는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게 되게 부담일 수는 있겠죠. 뭐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분량을 초과해서 그런데 글자의 크기를 줄여서 한 장에 맞춰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글자 크기는 웬만하면 줄이지 말아달라 라고 써 있습니다. 쓰고 싶은 게 이렇게 많겠죠. 많겠지만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져 있는 폼이 있는데 그걸 변형해 가면서까지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도. 예. 오히려 그걸 함축해서 잘 쓰는 게 능력 아닌가요? 예. 그 짤도 있잖아. 그 유행했던 짤 중에서 지루하고 뭐 길고 현학적임. 이거 짧고 임팩트가 강하면은 재미있음, 기억에 남음 막 이렇게 있는 짤이 있었잖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아무리 많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짧게 쓰는 게 능력이겠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내에 서명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필로 직접 서명한 후에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서 파일에 이미지를 삽입하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 아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같은 게 적혀 있을 거예요. 이 이력서에.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메일로 보내는 거니까 어떻게 전자서명하냐 이거인데 이거는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 다루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좀 양해를 이제 구하거나 하면은 손쉽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성우지망생 분들이면 태블릿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제 입사 지원서를 받아야 되겠죠. 예, 제가 뭐 항상 그랬지만 한 번도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같이 보죠. 예, 입사 지원서도 볼까? 뭐 있나?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요거는 대교 어린이TV 12기 전속성우 입사 지원서입니다. 특이한 게 있나요? 자기소개서에 성우를 지망하는 이유, 성격의 장단점 및 경력, 좋아하는 캐릭터와 롤모델 성우가 있다면 내용과 이유. 무난하고 평범한 그런 자기소개서인 것 같습니다. 다른 방송국들에 비해서 확실히 근데 좀 뭐랄까 세부적인 느낌은 좀 없네요. 예. 다른 방송국들은 보통 5개, 6개 정도인데 여기는 3개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아까 써였던 분량을 초과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왜인지는 이해가 되네요. 예, 쓰고 싶은 내용은 되게 많을 텐데 칸이 생각보다 작긴 하네. 그렇지만 어차피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면접 때 말씀드려도 되는 거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는 큰 부담감이 없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냥 필요한 에센스만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밑에 제일 마지막 장에는 사진을 첨부하는 공간이 있네요. 전신 상반신 총 2장을 삽입해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잘 나온 사진으로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찍어달라고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 문제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안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올게요. 예. 네, 우선은 대본을 싹 다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성우 지망생 한 명으로서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거니까 절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지 마시고 그냥 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렇게만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발음이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요 부분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언제나처럼 그렇듯 여자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남자 문제는 이제 제가 남자니까 좀 뒤로 밀어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앞에는 이제 안녕하세요. 대교 어린이 TV 12기 전속 성우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말투와 목소리로 잘 정갈하게 녹음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인데 30대 여자네요. 신기합니다. 예. 요즘 이 성우 시험들의 이 트렌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대원 방송 시험에서도 1번 남자 문제가 AI였거든요. 예. AI가 1번에 나오는 경우들은 여태까지는 없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번은 그 사람의 가장 자신 있는 목소리라든지 전형적인 성우로서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AI가 들어가면 힘들잖아. 내 개성을 넣기가. 왜냐면 AI는 아시겠지만 말투가 되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AI가 이러니까. 그래서 1번에다가 AI가 들어가는 게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그만큼 AI가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주제가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튼간에 1번 문제가 AI다. 게다가 30대예요. 보통 10대 여아가 1번에 나오기 마련인데 30대가 나온 게 재밌습니다. 여튼 그렇고, 내용으로 봤을 때 뭔가 설명 같은 걸 누군가한테 해주는 그런 우주정거장의 AI 안내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기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좀 내용이 좀 재미가 있거든요. 뭐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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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쯤 되겠네요. 이런 웃기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AI의 느낌을 충분히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음가라든지 어떤 임팩트 없이 넣어서 나는 AI입니다 라는 거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까지 AI처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예. 그러니까 정갈한 목소리 톤과 정갈한 어떤 음가로 녹음을 하되 너무 AI라는 거에 이렇게 젖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본인이 낼 수 있는 좋은 성숙한 목소리로 하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런 밝은 느낌도 약간 있다 보니까 무겁지 않고 가볍게, 약간 만화로 치면은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그 뭔 느낌인지 알죠? 되게 좀 빠른 템포에 좀 재밌고 가벼운 그런 애니메이션을 생각하고 녹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 다음 연기가 듣고 싶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번 문제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게 뭐 AI네 이렇게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재미를 살릴 만한 부분들은 충분히 살려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제가 봤을 땐 두 번째 줄이 이제 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이 좀 뭔가 사람을 잡아끄는 매력을 넣을 수 있는 필살기의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세현이라고 하는 옷의 남아 역할이 나왔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정말 상상한 일이 벌어지고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되게 지문이 많거든요. 상상 속에 들어와서 하늘을 날다가 새를 발견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일반적인 그 뭐랄까 변화의 폭이 아니라 하늘을 날다가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극이 확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을 그리는 정도, 그러니까 땅에 붙어있는 시간에서의 템포감도 물론 밝고 명랑해야 되겠지만, 하늘을 날다가 새를 발견하고, 여기는 진짜로 고공에 있는 느낌의 조금 더 업텐션이 잘 보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 남아니까 물론 아이들도 나름의 걱정과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어떤 큰 일을 벌이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딱 붙어있는 시간에서의 템포감도 물론 밝고 명랑해야 되겠지만, 하늘을 날다가 새를 발견하고, 여기는 진짜로 고공에 있는 느낌의 조금 더 업텐션이 잘 보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에 남아니까 물론 아이들도 나름의 걱정과
느끼고 왔지만서도 다시 마지막에 나한테 날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정적인 말투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이제 되게 긍정이었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캐릭터로 치면 약간 스펀지밥 같은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번은 1번에 비해서는. 예,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세 번째 기세현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2번도 세현인데 3번도 세현이네.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여튼 여기는 되게 재밌는 게요. 그 어떤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가 돼 있거든요. 거의 모든 문장에 다 지문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하게 상대방과 뭔가 호흡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막 찐팬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다가 고마워서 어쩌나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약간 반전이 되거든. 그러니까 요 한 줄 때문에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텐션이 높은 척 맑고 막 밝고 뭐 이런 척을 하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포인트가 뭘까 생각했을 때 일단 중성적인 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처럼 써 있거든요. 이게 앞에 지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특정 성별로 단정 짓기 어려운 중성적이고 인위적인 결. 모든 말과 반응을 의도적으로 설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연기라기보다는 이런 서브텍스트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게 여실하게 보이는 느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호흡 같은 걸 할 때도 그렇고 진짜로 그냥 팬인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고마워서 어쩌나 이러면은 반전적인 느낌이 별로 없잖아. 안에 저의를 분명히 갖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연기를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캐릭터로 하면 뭘까? 명탐정 코난에 코난 코난 느낌 뭔지 알죠? 예, 코난이 약간 좀 작은 애인데 얘가 뭔가 수사가 벌어지거나 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린애가 아닌데 어린애인 척을 하잖아. 그런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심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캐릭터가 확 바뀌면 안 될 것 같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걸 앞에서 이미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선을 깔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그렇고 다음 네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4번까지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데 독백 나레이션 70대입니다. 예. 나레이션인데 70대가 나오는 거를 여태까지 시험 중에서 본 적이 없던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대교 어린이 TV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있던 시험들에서 나레이션이 항상 마지막에 나오거나 1번에 나오거나 그런 적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본인 목소리라든지 그냥 뭐 제일 편안한 나레이션 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여긴 70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일까 생각을 했을 때 인위적인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익히 낼 수 있는 70대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잖아요. 그 뭐랄까 라디오에서 옛날 음악을 듣게 되면은 이상하게 옛날 생각이 나요. 요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예,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반인을 앞에 두고 인터뷰를 할 때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날것의 느낌. 대본이 없다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라는 이름인 게 조금 걸리긴 해. 왜냐면 엘리사는 이제 한국식 이름 그게 아닌 거잖아요. 예. 남자도 똑같이 마지막 문제가 70대 나레이션인데요. 이름이 선웅이거든요. 근데 여자는 엘리사야. 그래서 외화 느낌대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70대로서의 어떤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더 중점으로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연기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예, 다음 남자 문제도 있습니다. 예, 남자 문제는요. 여성 문제랑 똑같이 1번은 이제 아예 인사말. 안녕하세요. 대교 어린이 TV 12기 전속 성공채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고요. 다음 이제 1번 무현도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20대 남자고요. 젊고 잘생긴 마법, 무술 등에 뛰어난 호랑이 모습의 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모습의 도사인 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젊고 잘생긴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 전형적인 20대 주인공으로서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 잘 내는가가 중요하게 보실 만한 관전의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냥 20대 그 잘생긴 사람 목소리 있잖아. 마법을 쓰면 말이지 사는 게 너무 쉽고 편해지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근데 이제 지문이 되게 그렇거든요. 여기도 많아요. 하늘이 어두워지자 상대방 걱정 섞인 말을 하는 상황, 불을 다루다가 실패, 겨우 불씨를 만들어내고 기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데 상황이 그만큼 급변한다는 거잖아요. 이 지문이 없으면 상황에 대한 묘사가 알기 어렵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읽어봤을 때는 되게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캐릭터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좀 가볍다. 근데 이제 가볍다는 게 방방 뛴다라는 게 아니라 만화적 허용이 많이 들어간 성격이다 싶은 캐릭터들이 되게 많잖아. 예를 들어서 원피스의 루피 같은 친구들 되게 진지하지만 평상시의 행동은 되게 장난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중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큰 다이내믹이 없단 말이야, 감정에. 근데 얘는 되게 많아 보여요. 예. 마법사인데 마법을 쓰지 않겠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자기가 마법사다 보니까 마법을 안 쓰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대부분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것도 좀 봐라 불씨가 생겼어 막 이렇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웃겨야 된다가 아니라 개구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젊고 잘생겼다는 이 포인트는 유지가 돼야 되겠죠. 이건 많은 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분들의 1번 문제만큼 난해한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예. 전형성이 좀 있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두 번째는 헤럴드라고 하는 50대 남자입니다. 거대한 체구의 왕, 시험약을 먹고 부작용 때문에 더 거대해졌다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선역 같진 않습니다. 말투라든지 이런 게, 그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약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그 약을 통해서 헤럴드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좀 하려고 했나 봐. 네. 해코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걸 눈치채고 앞에서 네가 먼저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한테 뭔가 제거당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라면 평상시에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산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조금 나쁘게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거대했던 사람인데 더 거대해졌다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더 거대해졌다라고 하는 게 원래도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약을 먹은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정도로 힘을 가지게 돼버렸다라는 것처럼도 저한테는 보이니까 만화로 치면은 약간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가오나시가 막 뭘 먹어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몸이 커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느낌처럼 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도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된 다음엔 더 나빠진 느낌인 거잖아. 그리고 이제 거대해졌다는 게 우락부락하게 거대해졌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다이어트 약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좀 보기 흉하게 살이 쪘을 것 같아. 그래서 단순히 강력하고 요런 거보다는 조금 꼴배기 싫게 강력한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강력한 애들 중에서도 진짜 센 애들이 있잖아.
말 돌리지 마!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말 돌리지 마. 난 이미 FRB의 이 약을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뭔가 좀 땀이 많이 나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제 당황하면서 이런 짓을 벌이고도 자네가 무사할 것 같나? 라는 걸 봤을 때 깜냥 자체가 그렇게 세 보이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더 꼴 보기 싫은 거야. 하나의 태도를 쭉 유지하면은 그래도 채통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상대방이 나를 무찌르려고 하니까 되게 좀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 연기 짜증나는 거 참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목소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3번도 있습니다. 3번은 멜리테우스라고 하는 10대 성별 미상의 외계인인데요. 허당 지휘관입니다. 허당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기 확신은 과도하고 판단은 늘 엉뚱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뭐 청자가 보든지 뭐 아니면은 극중 인물들이 보든지 누가 봐도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근데 얘는 너무 진지해. 근데 그게 우리는 너무 웃겨.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잖아요. 원래 코미디는 내가 웃기면 코미디가 아니거든. 보는 사람들은 웃겨야 그게 코미디인 거잖아요. 그래서 허당이라고 해서 허당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허당기 있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무게감이 없고 가볍게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명쾌하고 자기만의 답을 이미 내려놓은 사람처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미지로 치자면은 드래곤볼의 제베맨 같은 느낌 있잖아요. 되게 그 쥐어 받고 싶은 요런 조그만한 놈인데 이거 왜 이렇게 나대지? 이게 이런 느낌 드는 친구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날아가는 으악 대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속이 좀 시원하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기를 짜증나게 한 게 아니라 발성적으로 짜증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애기들은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웃긴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톤 자체를 좀 가볍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저는 풀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문에 10대 성별 미상이라고 써있지만 10대처럼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캐릭터 연기 음성만 들었을 때 도통 이 사람의 연령대를 알기 어려운 전형적인 좀 찌그러진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라면 중간중간에 사오정처럼 좀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뒤집어지는 부분들도 넣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허당 느낌이 좀 많이 나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독백 나레이션 70대고요. 선웅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여자 4번 나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되게 진중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 70대 사람을 카메라 앞에 두고 인터뷰를 시켰을 때 드는 느낌. 네, 그냥 대본이 없이 그냥 말을 하고 있다. 거기에 포인트를 둘 것 같아요. 네. 가끔 말이죠. 아무 일도 없는데 예전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바로 식상하네.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그렇게까지 나이가 든 목소리가 아니어도 적당한 나이선이 있고 이런 일들을 겪어왔나 보다 하는 느낌이 나는 목소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70대면은 요즘 그 나이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나이 든 느낌이 안 들어요. 요즘 분들이 워낙 젊게 사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끔 말이죠 이런 목소리는 사실 90대 분들도 그렇게 안 나와. 그래서 요즘에 다들 이렇게 쌩쌩하시니까 그리고 또 발성기관이 제일 늦게 늙는 기관인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가끔 말이죠 요렇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냥 적당히 가끔 말이죠 아무 일도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슴슴하게 말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이 어떤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 변덕의 폭은 크지 않지만 다이나믹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연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네요. 여튼간에 그래서 이제 공모 요강과 대본까지 한번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지망생 중에 한 명으로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이고요. 이번 시험 문제는 전형성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들도 있어 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형성에 가까운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뭐랄까 창의성보다도 주어져 있는 지문들이 되게 세세하거든요. 네. 지문들도 그렇고 캐릭터 설명란도 그렇고 여기 적혀 있는 거를 되게 성실하게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방송국들보다도 이제 대교 어린이 TV이다 보니까 연령층 자체를 이제 미취학 아동부터 약간 좀 저학년까지를 보고 있는 거일 거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연기를 기획하는 게 다른 방송국들과의 차별점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아 힘들어요. 예, 요즘 감기 진짜 다들 많이 걸리시던데 이번에 감기 진짜 세더라고요. 예, 독감도 유행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어디 가실 때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가습기도 좀 틀고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화이팅 하시고 녹음본 잘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이 녹음 파일 어떻게 녹음했는지도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약간 좀 블라인드 테스트의 느낌들도 시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파일은 공개하지 않을게요. 예. 이제는 만약에 제가 성우가 된다면 그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공개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개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죠.